당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했습니까? 확고한 진로 계획을 세우고 대학을 통해 본인을 발전시키고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저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취업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르려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현대 많은 대학들은 교육 이념으로서 창의성을 강조합니다. 입시 교육과 다르게 대학은 획일화를 피하고 개성과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배양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대학이 개성과 창의성을 기르기보단 단순히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만을 습득하는 학원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는 서울대 학생들과 외국 학교 학생들을 비교 분석하여 대한민국과 다른 국가들, 넘어서는 동양과 서양 대학의 여러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재직했던 저자 이혜정 박사는 약 2년간 미시간대에 개건 교수로 지내며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과 어떻게 다른지 국가 문화, 대학 교육 시스템 등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이혜정 교수는 사고력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수용적 사고력. 그녀의 연구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세 가지 수용력의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대 응답자 1111명 중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이 수용적 사고력에 비해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놀랍게도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우등생일수록 그 차이가 심했습니다. 이것은 한 학생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1학년 땐 수업 내용보다 자신의 창의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공부했지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학년부터 교수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 외우는 수용적인 공부를 실행했고 학점은 상승했습니다. 창의성을 강조하는 대학들의 교육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초등학생, 유아, 영어를 대상으로 한 책이나 학습 도구 등을 보면 창의력 향상 등의 문구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력은 하나의 능력으로 여겨져 보편적인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 목표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미국 미주리대의 데이비드 조네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의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다. 특정 영역에서의 특정 창의력이 있을 뿐이다. 영역에 따라 창의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떠한 내용이든 이론이든 창의력이든 실제 맥락과 문제가 없는 것은 무의미하며 창의력은 반드시 특정한 맥락 속에서 길러져야 한다. 조네센 교수의 말처럼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이라는 한정된 분야 안에서 창의적이었지만 그런 그가 미술에 있어서도 창의성이 뛰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읽은 저는 창의성이 형성되려면 그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적은 학부생 단계에서는 일단 수용적인 공부를 해 지식을 얻은 후 창의성을 키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서 설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은 수용적 학습 이유가 아니라 학습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학습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것은 순차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위계적인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분야를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경직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능력만 키울 뿐 모든 것을 다 배운 뒤 새로운 것을 창출하긴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따른다면 대학 교육의 혁신은 고등학교 교육 혹은 그 이전의 초등교육부터 바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 문제는 동아시아와 서양 학생들의 교육 방식 차이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 평가에서 미국 학생들보다 월등한 결과를 얻었지만 창의력 면에서는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창의성으로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성공의 기회가 많았고 중국에선 인생에 도움이 되는 창의력이 시험에서 평가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창의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 문화, 교육 방식이 사회적 문화 등에 비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인데 중국계 미국인 학생들의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중국의 문화보다도 미국의 교육 방침에 영향을 많이 받아
중국 현지 학생보다도 미국 학생들의 학습 패턴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22학번으로 지난 한 학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며 느낀 점들을 이 책에서 찾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원인 모를 불편함이나 답답함 등에 대해서 책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조사 결과를 통해 보여주는 동시에 관련 개념들을 직관적으로 풀이해 주었습니다. 저처럼 대학에 대한 이유 없는 불만감을 느낀 분들과 교육학에 관심이 있는 학우분들이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